안녕하세요. 케이나다이 케이입니다. 오늘은 약간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 제 집 뒤에 보이는 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건 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. 아무튼 오늘은 약간 그동안 면접을 뭐뭐를 받고 어떤 질문들을 받아왔는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사실 그냥 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긴 한데, 일단은 먼저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위주로 나왔다,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면접을 봤던 기업들은 일단 좀 유명한 순서대로 말을 하면은 그 G사를 면접을 봤었어요. 그래가지고 G사에서는 물어봤던 질문이 이제 콜라주 추측이라고, 뭐 이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처리를 하고, 뭐 짝수면은 뭐 바로 나누기 1을 하고, 홀수면은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을 하고, 그런 콜라주 추측을 하는데, 이게 또 주어지는 인풋이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로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수가 뭐 양수라고 가정을 하자, 그렇게 하고 했을 때, 그 다음에 그거를 구현을 하면은, 그러면은 주어지는 입력이 뭐 음수면 어떻게 할 것이냐, 뭐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, 그거를 이제 구현하고 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거가 잘 동작할 수 있는 그 유닛 테스트를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냐, 뭐 그런 식으로 하고, 뭐 마지막에는 이제 좀 약간 오픈 형식의 질문으로, 정말 이 수가 엄청 크다면은 이거를 반복하면은 오래 걸리는데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냐 해서,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. 그래가지고 보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제 합격 메일을 받았는데,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잠시 기다려달라는 메일을 받더니,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포지션이 이미 찼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된 거인지는 정확하게는 뭐 모르는데, 그냥 주변 지인들 말로는 어떤 분이 그 포지션에 있는 자리를 이미 다 찬 것 같다. 포지션에 이미 그 자리가 차서 그 사람이 이제 막 만약에 뭐 안 한다 하면은 더 연장하는데, 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들은 말로는, 그래서 자신 있으면은 뭐 빨리 공고 뜨자마자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,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그게 G사였고요. Q사도 마찬가지로 리크루터 콜하고, 리크루터 콜은 그냥 생략할게. 뭐 어떤 내용 물어봤는지 어차피 별거 없으니까. G사도 마찬가지로 리크루터 콜은 다 생략을 하고, 그 Q사 같은 경우는 테크 면접이었는데,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본 면접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체를 아예 모르고 완전 비헤이비얼 인터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완전 알고 보니까 테크 인터뷰였던 거죠. 사실 그런 것도 리크루터한테 좀 물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, 아예 그게 작년 3월이었는데 제가 그냥 경험 삼아 이제 한다고 하면서 설마 면접 보겠어 했는데 진짜 면접 본 그런 거여가지고, 뭐 아무튼 물어본 질문들도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세마포나 뮤텍스의 차이를 아냐, 뭐 스태틱 변수가 뭐 지역 변수로 쓰일 때, 네, 뭐 전역 변수로 쓰일 때, 클래스 안에서 쓰일 때, 뭐 그런 걸 또 뭐 펑션으로 뭐 쓰일 때, 뭐 그런 걸 모든 걸 다 이제 스태틱 관련한 것들도 다 물어보고, 뭐 그러면 메모리 어느 부분에 저장되는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, 뭐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아냐, 그래가지고 뭐 폴리몰피즘에 대해서 아냐, 뭐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, 뭐 클래스에서 어떤 식으로 썼냐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, 좀 대략적으로 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. 그런 거 말고도 뭐 이제 포인터나 뭐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물어봤고, 그리고 나머지 그게 30분 진행되는 거였는데, 30분 동안은 그런 것들로 물어봤다가 테크 인터뷰를 했다가, 30분 동안은 이제 너가 그러면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고, 회사에서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시고, 또 한번 말해보라고 하시고,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. 그래서 Q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1차 면접만 보고 탈락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순으로 말해보자면은 그 H사가 있었어요. 그 중국의 H사,
이제 여기는 가면 안 되는데 뭐 인터뷰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인터뷰를 봤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약간 그 AI로 먼저 면접을 한번 보고, 아니다, AI가 아니라 그 코딩 테스트 같은, 온라인 코딩 테스트 같은 걸로 봐요. 그래가지고 근데 온라인 코딩 테스트에 막 뭐 사지선다도 있고, 그리고 뭐 코딩을 짜는 것도 있고, 뭐 네, 그런 식이었어요. 그리고 뭐 물어보는 질문들은 뭐 그냥 리눅스에 대한 질문도 하나 물어봤었고, 뭐 예를 들어서 그 체인지 모드로 그 모드 입혀줄 때 뭐 유저 뭐 유저한테 뭐 라이트 권한을 주고 싶고, 읽는 사람한테는 뭐 읽기 권한만 주고 싶고,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랑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. 그리고 뭐 비트 가지고 이제 뭐 네, 비트 매니플레이션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왔고, 뭐 그 다음에는 트리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모드를 이제 팝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, 네, 그런 그냥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보고, 이제 그 인터뷰 때는 약간 이상하게 H사는 약간 대학교 때는 뭐 했냐, 뭐 이거 뭐 수상한 거 뭐냐, 뭐 이거 경력 뭐냐, 그러니까 바로 저의 회사 경력을 물어보지 않고 되게 이 시간이 흐름 순서대로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, 그리고 H사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하고 다른 분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,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는 회사인 A 네트워크 회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A 네트워크 회사 같은 경우는 먼저 연락이 와줘가지고 처음에 리크루터 콜 하고, 리크루터 콜 뭐 별거 없었으니까, 그리고 되게 C 문제였어요. 그 링크드 리스트에서 그냥 새로운 노드를 더 연결하고 뭐 그거를 또 뭐 다시 지우고 하는 거였는데, 그냥 투 포인터를 쓴다? 써서 해결한다?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고, 그 다음에 빗 매니플레이션 문제가 있었는데, 뭐 그냥 결국에 뭐 이게 몇 개인지 빨리빨리 세기 위한 용도로 비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. 그거를 이제 현업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관련된 문제였어요. 근데 그걸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거든요. 근데 그 인터뷰어가 힌트를 계속 주더라고요. 이거는 뭘까? 이거는 그럼 왜 이럴까? 이렇게 막 힌트를 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할 수 있는 거였고,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스택 API를 한번 구현해봐라 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스택 API를 똑같이 구현하면 되는데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제가 그뭐 트라이 캐치 문을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버벅였는데, 그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 네트워크는 원래 그렇게 딱 두 개 테크니컬 인터뷰만 보고 딱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쉽게 됐는데, 뭐 아무튼 그렇고, 그 다음에 F 회사가 있습니다. F 회사라면 좀 이상하니까 FO 회사가 있습니다. F로 시작하는 회사.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, 여기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여가지고, 여기 밴쿠버에 있으시는 분들은 알아요. 근데 뭐 아무튼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약간 온라인으로 시험 같은 거 봤어요. 그래서 여기도 뭐 객관식 한 10문제, 그 다음에 코딩 4문제였는데, 코딩 문제들이 그냥 뭐 트리의 문제랑 빗 매니플레이션 문제랑 뭐 인터벌 문제랑 뭐 그런 식이었어요. 여기도 뭐 한 문제 빼고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, 그래서 여기는 통과를 했는데, 뭐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너한테 연락을 할게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가지고 그냥 뭐 떨어졌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안 유명한 회사, 뭐 이거는 뭐 이름을 말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뭐 어떤 B사랑 M사라고 할게요. 근데 그 M사가 아니에요.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회사라고 보시면,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제랑 뭐 노드.js 문제, C++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잘 물어봤는데,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 클로저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,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현업에서 어떤 식으로 너희가 프로젝트를 사용했냐, 이런 거 물어봤었고,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제로 이제 디스 키워드를 이제 뭐 한번 설명을 해봐라.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너가 언제 사용하는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냐, 이런 걸 또 질문을 했었어요. 그 다음에는 뭐 프로토타이퍼 뭐랑 뭐 클래시컬 인헤리턴스랑 뭐 차이점을 아냐.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그
인헤리턴스를 언제 사용을 하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요. 그 다음에 이벤트 루프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에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요. 그 다음에 노드.js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어봤던 게 시큐리티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, 그 다음에 프로미시스 그 콜백이랑 프로미시스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봤었고,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그 모델이 이제 뭐가 다른지 뭐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, 그 다음에 뭐 프로미스 리젝션이 이제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요. 그 다음에 C++에서는 그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랑 뭐 그 스택에 이제 저장되는 거랑 차이를 아냐,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, 그 C++에서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, 자바에서는 이제 그 볼레타일 키워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또 적용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. 그 다음에 그 자바에서 멀티 스레딩 어떻게 다루는지, 그 다음에 클래스 로더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, 네,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비헤이비얼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좀 네거티브한 환경에 있는데 이 팀을 너가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적이 있냐, 이런 데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또 물어봤었고, 그 다음에 너가 일을 할 때 너의 동기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었습니다. 네,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봤던 면접들에 대한 질문들이었고, 사실 더 자세하게 물어봤었는데 제가 너무 다 좀 대충대충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회사만 이렇게 해서 한 10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하나의 회사만 가지고 뭔가 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,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답했고 이런 식의 대답이 정답인 것 같다, 이런 식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